PC를 사용하면서 단축키를 사용하고 그 단축의 맛에 빠져들게 되면 손은 마우스보다 키보드를 더 그리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가 느끼기에 단축키는 너무 많고 어떤 상황에 잘 써야 하는지 몰라 단축키 세계로의 진입장벽은 의외로 높습니다. 하지만 정리만 잘 된다면 손은 마우스보다 빠르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축키 정리 첫 번째로 키보드의 윈도우 키를 이용한 단축키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윈도우 키를 이용해서 윈도우의 기본 단축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키를 눌러주게 되면 작업 표시줄에 윈도우 시작 키를 눌러주는 효과를 내게 되고요. 윈도우 I 키를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설정 창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윈도우 X를 누르게 되면 윈도우 시작 키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는 것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E 키를 누르게 되면 파일 탐색기를 실행할 수가 있고요. 윈도우 키를 이용해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폴더 등도 바로 실행이 가능한데요. 가상 데스크탑 아이콘 옆에 첫 번째 앱을 1번으로 해서 윈도우 1번 키를 누르게 되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요. 윈도우 2번을 누르게 되면 두 번째 앱이 실행되고요. 윈도우 3번을 누르게 되면 세 번째 앱이 실행되고요. 윈도우 4번을 누르게 되면 네 번째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윈도우 숫자 키를 이용해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앱, 폴더 등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실행된 창의 위치와 크기가 제각각인데요. 윈도우 키를 이용해서 이 창들의 위치와 크기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창을 선택하고 윈도우 Z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미리 설정되어 있는 창 레이아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위치와 모양의 숫자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는 2번을 눌러보겠습니다. 또 2번 레이아웃에서 숫자 키 1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정되어 있는 레이아웃 위치로 창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 위치하게 될 창을 선택해 주면 되는데요. 키보드로 움직여서 창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창의 크기도 다시 바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 키를 누르고 키보드의 좌우 방향 키를 이용해서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윈도우 키를 누르고 방향키 위아래 키를 눌러서 창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상단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로 꽉 찬 창 크기를 바로 만들 수가 있고요. 윈도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하단 키를 누르면 원래 창 크기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창을 전체 화면으로 바꾸고 싶으면요.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상단 키를 눌러주세요. 레이아웃으로 지정된 창 크기에서도요. 윈도우 키를 누르고 상단 키를 2번 눌러주면 창을 최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창 이외에 다른 창들을 모두 최소화 시키고 싶다면 윈도우 홈 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복귀하고 싶으면 윈도우 홈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작업 중에 윈도우 키를 이용해서 바탕화면으로 가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바탕화면으로 잠깐 나갔다 자동으로 돌아오는 키가 있는데요. 윈도우 키를 누르고 콤마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잠깐 바탕화면에 나갔다가 자동으로 작업하는 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탕화면으로 가는 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윈도우 M 키를 눌러서 바탕화면으로 갔다가 윈도우 Shift M 키로 작업으로 돌아오는 기능이 있고요. 윈도우 D 키를 눌러서 바탕화면으로 갔다가 윈도우 D 키를 다시 눌러서 작업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작업의 차이점은요. 윈도우 D 키를 누르고 바탕화면에서 새 창을 띄우게 되면 다시 윈도우 D를 눌렀을 때 원래 작업 창으로 돌아오지 않고 새 창이 최소화가 되는데요. 윈도우 M을 누르고 바탕화면에서 새 창을 실행시킨 다음에 윈도우 Shift M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전 창이 다시 복원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윈도우 D로 바탕화면에 가서 새 창을 실행시키면 윈도우 D를 다시 눌렀을 때 원래 작업 창으로
복귀할 수가 없지만 윈도우 M을 눌러서 바탕화면으로 이동 후 새 창을 띄우고 윈도우 Shift M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원래 하던 작업창이 다시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윈도우 키로 지난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가상 데스크탑 기능도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윈도우 탭 키를 눌러서 현재 데스크탑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전체 창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로 데스크탑을 선택해서 이동해 줄 수도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을 누르고 방향키로 이렇게 데스크탑 간 전환도 가능하고요. 새로운 가상 데스크탑 생성은 윈도우 컨트롤 D키를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가상 데스크탑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데스크톱을 삭제하고 싶으면 윈도우 컨트롤 F4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상 데스크탑이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삭제된 가상 데스크탑에서 활성화되어 있던 작업창은요, 가까운 가상 데스크탑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창이 바로 닫히진 않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컨트롤 F4, 윈도우 컨트롤 F4 이렇게 실행 창들이 종료되지 않고 데스크탑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상 데스크탑을 닫는 건요, 윈도우 탭을 누른 상태에서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일반 작업 모드에서도 윈도우 컨트롤 F4를 누르게 되면 가상 데스크탑이 사라지면서 자동으로 삭제된 가상 데스크톱에 있던 작업이 옆에 있는 가상 데스크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윈도우 키를 이용해서 화면 캡처도 가능한데요. 윈도우 키를 누르고 프린트 키를 누르게 되면요, 윈도우 E 키를 눌러서 사진의 스크린샷 폴더로 이동하면요, 전체 화면에 화면 캡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Shift S를 누르게 되면 영역을 지정해서 화면을 부분 캡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V 키를 누르게 되면 클립보드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마침표를 눌러서 이렇게 이모지 창도 띄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윈도우 키를 이용한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윈도우 단축키를 이용해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된 앱들을 실행하고 그 실행된 앱들의 창 크기를 조절하고요. 그리고 윈도우 키를 이용해서 가상 데스크톱을 활성화하고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데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부터 많은 단축키를 한꺼번에 사용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작업 환경에 맞는 단축키부터 익숙해지게 활용하다 보면 단축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